함께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계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는 스크립트를 안 가지고 사회를 진행. 이번 영상은 스크립트를 쓰는 영상, 쓰면서 좀 뭔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시죠. 자, 먼저 이제 주례없는 예식 첫 번째 식순입니다. 예식 안내 및 장례 정리. 장례에 계신 하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신랑 이상윤 군과 신부 이상윤 양의 축복된 결혼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께서는 예식홀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마련된 좌석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시간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또는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 예식 안내 및 장례 정리를 멘트를 하는데요. 요거는 보통 예식이 시작되기 한 20분 전부터 약 2회에서 3회 정도 방송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예도팀이 붙어서 이렇게 멘트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요. 그게 없을 경우에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식사죠. 제 스크립트니까 그냥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두 사람 축복해 주시기 위해 어려운 걸음, 소중한 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이상윤 군과 신부 이상윤 양의 축복된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축복된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개식사겠죠. 그리고 이제 주례없는 예식을 안내하셔야 됩니다. 주례없는 예식 안내. 이제 거행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나 집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주례없는 예식 하면, 네, 이번 예식은 특별히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와 하객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 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멘트를 하는 거죠. 주례없는 예식을 굳이 안내를 하는 이유는 이 식순 자체가 일반 예식에서는 주례 선생님 등단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개식을 하고 주례 선생님 바로 모시는데, 이때는 주례 선생님이 없으니까 주례없는 예식을 공지를 해주는 것이 좋죠. 근데 여기에서 주례없는 예식이라고 공지를 해줄 때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 결혼식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허전한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됩니다. 사회자가 멘트를 하실 때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신랑 신부와 하객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고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례없는 예식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화촉점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촉점화 할 때는 이제 양가 어머님의 화촉점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이건 따뜻한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 어머님 입장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화촉점화가 끝나고 신랑 입장에 넘어가는 중간 브릿지 역할에 대한 멘트를 한다면,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라는 브릿지 멘트를 해주고, 그리고 5번에 신랑 입장을 바로 하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멋지고 늠름한 신랑 이상윤 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입장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신랑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요렇게 멘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브릿지 멘트를 한다면 네, 신랑이 멋지게 입장을 멋지게 또는 늠름하게 입장을 마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브릿지 멘트로. 그리고 5번 신부 입장. 신부 입장과 신랑 입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신랑 입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더 임팩트 있고 약간 힘있게 한다면, 신부 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건하고 아름답게 멘트를 해주셔야 해요. 특별히 뭐 꾸미는 수식어를 많이 꾸밀 필요는 없지만 목소리 톤이나 분위기 자체를 조금 분위기 있게 잡아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신부가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인 신부 입장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신부 이상윤 양이 입장할 때 그 떨리는 발걸음을 여러분의 박수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멘트를 이제 그럼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인 신부 입장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신부 이상윤 양이 입장할 때 그 떨리는 발걸음을 여러분의 박수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뭐 요렇게. 그리고 또 이제 무사히 입장을 마쳤습니다. 무사히 입장을 마쳤으면 또 이제 브릿지 멘트를 해줘야겠죠. 네, 두 사람이 모두 무사히 입장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절이죠. 이 신랑 신부가 다 등장을 하고 나서 주례없는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동선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맞절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을 했으면 입장이 끝난 상태라면 단상을 보고 두 사람이 서 있겠죠. 단상을 보고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신랑 신부를 서로 마주 보게끔 멘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두 사람이 모두 무사히 입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 보시고 서시겠습니다. 이 멘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멘트 정말 중요한데 요거 멘트를 하실 때 시점은 어딜 보셔야 하느냐? 신랑 신부를 보셔야 합니다. 신랑 신부가 잘 돌고 있는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바로 시작해도 되고, 어떻게 멘트를 하냐면 이제 신랑 신부가 여러 하객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처음으로 성인의 예를 갖추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이렇게 멘트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주보시고 서시겠습니다라는 동선 안내를 먼저 신랑 신부한테 드린 뒤에 이제 신랑 신부가 여러 하객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처음으로 성인의 예를 갖추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인사 나누겠습니다라는 멘트를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사 나누겠습니다라는 멘트가 신랑 신부한테는 인사를 하라는 뜻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랑 신부가 인사하는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도 이제 사회자의 센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왜 8번이죠? 잠깐만요. 8 맞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혼인서약입니다.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한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랑 신부의 동선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어디로? 단상이 아니라 하객 여러분을 향해 서야 됩니다. 왜냐면 주례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혼인서약을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사회자가 같이 하는데 바꿔야 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하객 여러분을 향해 서시겠습니다 라는 멘트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멘트 들어가는 거죠.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는 혼인서약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혼인서약을 직접 써서 낭독하시거든요.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스크립트 쓰겠습니다. 오늘의 혼인서약은 신랑 신부의 분명한 목소리로 직접 낭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이제 마이크 받고 낭독하시겠죠. 낭독하시고 그러면 이제 끝이 나면 리드멘트로 두 사람이 분명한 목소리로 서로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물 교환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 보시고 서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교환 멘트 하는데, 예물교환은 보통 선택사항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건 또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건 스킵을 하고 바로 이제 성혼선언으로 갈게요. 성혼선언. 이제 결혼식의 가장 엄숙한 순서인 성혼선언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성혼선언을 부모님이 낭독하신다. 오늘의 성혼선언은 신랑 또는 신부의 아버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아버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죠. 그럼 아버님 올라오십니다. 그럼 이제 올라오셔서 성혼선언문 해가지고 이제 뭐 2018년 10월 18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겠죠. 신랑의 아버지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박수 탁 치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게 되거나 아니면 바로 아버님이 덕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아버님의 소중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덕담을 할 시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사회자가 낭독을 한다. 오늘의 성혼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직접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혼선언문 뭐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는 많은 분들을 모신 가운데 이제 부부가 되기를 뭐 선포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사회자 이상윤 이렇게 멘트를 하고 이제 두 사람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죠. 그럼 끝납니다. 성혼선언이 끝나고 부모님 덕담 이제 성혼선언을 바로 이어서 하시면 그 중간에 이제 아버님의 소중한 말씀이 있겠습니다라는 브릿지 멘트 살짝 넣어주시고 만약에 성혼선언이 다 끝나고 부모님이 올라오신다. 그렇게 되면 멘트를 이제 하면 되겠죠. 이어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실 아버님의 덕담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아버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쓰고 이제 아버님 덕담 끝나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 덕담을 해주신 걸 잘 듣고 거기에서 좀 감명 깊은 내용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그 덕담 해주신 걸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리곤 해요. 뭐 사랑, 믿음, 존경 그 세 가지의 좋은 이야기들로 아버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아버님 말씀 끝나시면 아버님의 소중한 말씀이셨습니다. 뭐 요렇게 그냥 깔끔하게 덕담 마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가 부모님 인사를 할 때 이게 조금 사회를 보실 때 주례없는 예식에 사회를 보실 때 조금 곤욕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게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맨 처음에 주례없는 예식을 진행을 할 때. 왜냐면 주례 선생님이 이제 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 자식이 뭐 어떻게 컸다 이런 말을 막 술술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회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문 사회자로 들어가신다면 당연히 멘트는 있어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회를 봐줄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괜찮을지 사회자로서는 좀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멘트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릿지 멘트 들어가겠죠. 이제 브릿지 멘트와 동선 멘트 들어갑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먼저 신부의 부모님을 향해 서시겠습니다. 이 멘트를 해야 돼요. 절대 신랑님의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은 뭐 이런 우리나라의 결혼 관습도 뭐 일정 부분 없어져야 되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옛거제 예법을 따르기에는 신부가 결혼을 하면 이제 신랑 집으로 온다라고 의미를 갖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그런 의미는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혼식에서는 신부의 부모님을 향해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부모님을 향해 먼저 선다라는 거 멘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멘트 해주셔야 돼요. 신부의 부모님을 향해 서시겠습니다. 섰어요. 그 다음에 딸의 입장이죠. 딸의 입장입니다.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사위가 인사를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딸이 아니죠. 자꾸 어여쁘고 귀엽기만 했던 딸이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걱정되시겠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랑 신부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효도일 수 있겠죠. 그냥 그런 부분들을 착안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편적인 멘트 해드리는 거겠죠. 작고 어여쁘고 귀엽기만 했던 딸이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걱정되시겠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자, 이렇게 멘트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쫙 하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눈물을 좀 닦으시거나 아니면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게 이제 포옹이겠죠.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두 사람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럼 이제 안아주실 거예요. 안아줄 때 사람들이 이제 박수는 그때 굳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멘트를 안 하는 편이에요. 박수 달라고. 말 그대로 신랑 신부와 그 부모님이 포옹을 하는 그 찰나의 감성 그런 것들을 잘 느끼실 수 있도록 그때는 사회자 멘트를 쫙 빼서 그냥 공백으로 채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하시면 이제 신랑 신부는 신랑의 부모님을 향해 서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생략을 신부와 비슷한 내용으로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결로 그냥 뭐 항상 말씀만 부리던 아들이 이제 어엿한 남자가 돼서 한 가정을 꾸린다고 합니다. 걱정 많이 되시겠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비슷하게 짜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랑 신부를 신랑 측의 부모님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신랑 신부가 신부의 부모님과 다 포옹과 인사가 끝났는지 항상 사회자가 두 눈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스크립트만 읽고 식순만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꼭 동선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 계세요. 그래서 꼭 동선을 신랑 신부를 꼭 보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하객 여러분께 그다음 하객 여러분께 인사할 때는 이제 좋은 날이면 좋은 날인데 또 와줘서 고맙다. 너무 궂은 날인데 이 궂은 날 보기 위해 또 어려운 걸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좋은 날 신랑 신부 축복해 주시기 위해 어려운 걸음 소중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께 인사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축가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축가가 나오면 이제 축가에서는 네, 이번엔 조금 특별한 또는 산뜻한 분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면 축가니까 분위기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객 여러분께 인사만 해도 감동스러운 분위기가 쭉 이어간다면 축가에서 약간 분위기를 좀 숨통을 띄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하니까요. 네, 이번엔 조금 특별한 분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를 할 때 톤도 조금 신경 써주셔서 약간 좀 업톤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두 사람만을 위한 축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축가는 신랑의 지인분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축가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축가가 끝났다. 네, 멋지고 아름다운 또는 진심 어린 축가였습니다. 자, 요렇게 축가 멘트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행진이죠. 마지막 행진. 여기에서 이제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하고 축가자 할 때 이제 신랑 신부는 축가자 쪽을 향해 서시겠습니다. 이 동선 멘트 미리 해주시고 축가가 끝나면 또 동선 멘트 해주셔야 돼요. 이제 신랑 신부는 하객 중앙으로 오셔서 하객 여러분을 향해 서시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마지막 행진이 나왔죠. 중앙으로 오셔서 하객 여러분을 향해 서시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신랑 신부 가운데 왔고 마지막 행진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부 드레스가 행진하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러리 선생님께서 이제 그 드레스를 만져주는 시간을 벌어주셔야 돼요.
바로 행진 내다 때려버리면 아직 드레스 정돈도 안 됐는데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딜레이를 잡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하객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신랑 신부 너무나도 아름답죠? 대답 듣고 뭐 크게 대답해 주셨다 그러면 네, 여러분께서 힘차게 대답해 주신 것만큼 이제 신랑 신부가 앞으로도 힘차게 잘 살아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할 것입니다. 행진할 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들러리 선생님이 드레스를 다 만졌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멘트 쓰겠습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가 가로쳐주고 써드릴게요. 네, 이제 신랑 신부가 여러분을 향해 행진합니다. 신랑 신부 행진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두 사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자, 요거 신랑 신부 행진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임팩트 있게 멘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랑 신부 행진 요렇게 멘트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폐회 이것으로 신랑 이상윤 군과 신부 이상윤 양의 축복된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가에서 마련한 소중한 식사가 1층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식사하시면서 신부 한 번 더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멘트를 해도 되고 그 전에 사진 촬영이 있다. 잠시 후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진짜 다 쓰네요 진짜. 신랑 신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여러분께서는 사진 촬영도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사회자 이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게 이제 높은 말이라고 사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새는 고맙습니다라는 뜻도 충분히 높은 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사회자 이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객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초점이 나갔을까요? 자, 됐네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드릴 스크립트를 다 썼네요. 이제 이 파일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크립트를 잘 받아보셔서 멋진 결혼식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 거를 받아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또 고쳐서 어디에 맞게 호흡에 맞게 고쳐서 쓰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무조건 똑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로봇처럼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편하게 잘 고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자 이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